사실 교정은 뭐 뉴스에도 나왔고 한번 이슈가 된 적도 있었는데, 교정을 하다가 갑자기 병원이 없어진다든지 또 의사가 바뀌면서 전혀 다른 내용의 상담 내용을 듣는다든지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정 치과를 선택할 때 고민이 되게 많으세요. 환자분들도 여러 군데 막 상담받아 보시고 또 이 치과가 얼마나 되었는지, 또 여기서 치료한 환자들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관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다 체크하고 결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정의사가 너무 자주 바뀌거나 하면은 사실은 치료의 연속성이 없어요. 교정은 어떻게 보면 좀 장기 치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많이 드는 게, 집을 질 때 설계도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알맞게 집을 짓게 되는데, 비슷하게 교정도 처음 치료 계획할 때부터 의사의 치료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환자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끝이 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과정이 제일 처음 치료 계획 세울 때부터 의사의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그런 의사가 확 바뀌어버리면 다음 의사는 다른 계획을 또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환자의 치료가 왔다 갔다가 될 수 있고, 방향이 처음 의사가 진행했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결국 손해보시는 건 환자분인 것 같아요. 교정의사가 상주하고 있는지 또 바뀌지 않는지. 왜냐하면 이제 다른 일반 치과를 보시는 의사분이 직접 교정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교정의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사분이 오랫동안 교정을 봐주신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 의사분이 너무 자주 바뀐다라고 하면 그 병원에서는 치료 결과를 좀 장담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교정을 이제 장치를 붙이거나 또는 이제 주기적으로 치과에 와서 힘을 주는 것을 바꾸고 나면 한 3일에서 길면 일주일 정도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그것은 치아를 담고 있는, 저희가 뼈하고 치아 사이에 아주 얇은 공간이 있어요. 지근막이라고 하는데, 치아가 움직이면서 그쪽이 압박되면서 세포들이 모이고 이제 그런 과정 중에 통증이 생기는 건데, 사실 통증도 개인차가 너무 큽니다. 제가 지금 너무 안 아픈데 교정되는 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당연히 너무 아플 거라고 생각하고, 아프면 치아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안 아파요, 교정되는 게 맞나요? 라고 이제 확인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도 계시는 반면에, 너무 아파서 3일 정도 진통제를 먹었어요, 다음에 아플까 봐 걱정돼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 통증에 대한 민감성은 개개인별로 차이가 좀 나는데, 일단 원리 자체가 치아가 움직이면서 뭔가 뼈 쪽에 압박되면서 생기는 통증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제 통증이 심할 때는 저희가 진통제를 좀 드시도록 권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또 한 며칠 지나면 또 괜찮아집니다. 또 교정 할 때마다 저희한테 치과에 올 때마다 아프신 게 아니고 그 아픈 시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아픈 시기에는 치아가 잘 움직이는 또 어떤 힘이 가해졌을 때 아프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통증에 대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 진통제라든지 찬물을 좀 머금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조금 나아지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와 환자분들 사이에 그런 소통이 좀 안 돼서 그런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희도 가끔 이제 환자분들이 이게 좀 이상해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서 기준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위에가 아래쪽을 이렇게 덮는 게 정상인데, 환자분은 정상을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끝날 때 다 돼가면 지금 제가 끝이 안 난 것 같은데 왜 끝내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원래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세요. 제가 이제 케이스 보여드리고 정상은 그게 아니라 지금 환자분의 상태가 정상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조금 환자분들이 끝내기 전에 뭔가 미흡하다든지 뭔가 좀 안 된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의사분께 우선은 떼기 전에 질문을 드리고, 그것이 이제 본인이 정상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이 있는데 의사분이 놓친 거라든지 그런 게 있는 건지 조금 소통을 해서 끝을 내면 그런 일이 훨씬 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사분도 설명을 당연히 좀 잘 해야 되고, 근데 저희가 하다 보면 환자분의 뼈 상태라든지 치아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완전 예쁘지 않고 약간 차이나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의사분들이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치아 모양이 이상하기 때문에 예뻐 보이지 않게 끝날 수 있습니다라고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거나, 또는 턱이 너무 작으신 분들은 위아래가 약간 차이 나듯이 끝날 때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환자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환자분들과 얘기를 하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이제 보통 끝을 내야 되는데,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질문하고 싶은 것도 부끄러워서 질문 잘 못 하신다든지, 또 의사분들도 바쁘시다 보니까 설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안 한다든지, 그런 소통의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환자분들이 본인 치하고 본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권유 드리기를 본인이 떼기 전에, 예를 들어서 떼버리면 사실은 좀 치료를 하거나 다시 뭔가 개선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떼기 전에 의사분께 이 부분이 이상한 것 같은데 맞나요? 개선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